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예. 경북 예천의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담당하던 해병대원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천에 물이 불어난 하천 급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그냥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건 상식이죠. 하면은 그 급류에 뛰어 들어가서 수색해라.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생각하는데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만약 100번 양보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 유행어입니다. 네, 군명조끼를 입고 입고 뭐 로프를 감고 가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 어떤 안전장치를 최소한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최수근 상병 예. 여기 들어가서 이게 9명의 해병대원들이 손잡고 인간띠 만들어서 가고 있었는데 3명이 발이 푹 빠져서 물에 예. 첨벙 빠졌다가 예. 2명은 빠져나왔는데 한 명이 예. 최상병이 이렇게 급류에 휩쓸려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는데 해병대 출신이죠. 제가 같은 부대 출신이에요. 지금 포항 1사단 이게 그러세요? 이 지금 최상병이 포항 1사단 포병연대 소속이래요. 네. 그리고 이번 올해 5월에 수료를 했고요. 그러니까 수료라고 하는 건 이제 해병대 처음 입대하면 훈련을 받잖아요. 네. 제가 15주인가 뭐 받는 걸로 아는데 15주 아니지. 6주인가? 죄송합니다. 6주인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수료하면 자대 배치를 받거든요. 그럼 5월에 수료했으니까 자대 배치 받은 지가 한 달, 2달밖에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7월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신병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일병이라고 하더라도 신병이라고 그렇죠. 봐야 좀 된다. 진급을 빨리 하니까. 근데 해병대는 우리가 알기에는 해병대니까 뭔가 이제 물에서 수영도 좀 배우고 그렇죠. 하죠. 그런 훈련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그게 전투 수영이라고 하는데 전투 수영을 받는 시기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됐을 거라는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확한 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제 온 지가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 전투 수영을 본격적으로 훈련했을 가능성이 낮다. 그런 대원이 일단 투입된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해병대도 물에 들어갈 때는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뭐 낮은 물이든 뭐 깊은 물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요. 물에 들어갈 때는 원칙은 구명조끼를 입는 거예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보트 같은 거 타잖아요. 해병대들. 그렇죠. 고무보트. 그거 당연히 입어요. 구명조끼. 다 입는다니까? 아니 물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구명조끼 입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도 지금 작전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작전. 이 현장 지휘관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 지휘관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자, 구명조끼가 보급이 안 된 상태였어요. 지금 아까 사진에 나온 그 복장이었어요. 위에 그냥 빨간색 티에 아래 군복 입고 밑엔 장화를 신고 요 상황. 옷을 저렇게 입고 있었어요. 저 지금 무슨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저게? 없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로프나 이런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 상태에 손잡고 간 거야, 서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저런 상태에서 해병들을 물속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그 지휘관은 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물속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걸 다 알잖아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요,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는 순간 수영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물살이 세면 셀수록 수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그냥 수영장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딱 봐도 여기 이제 물살 지금 아마 올해 이제 수해 현장 그 하천변인 것 같은데 딱 봐도 물살이 세 보이는데 여기 그냥 이제 들어갔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살이 얼마나 셌냐면 장갑차 있잖아요, 해병대 장갑차가 들어와서 하다가 결국 나갔어요. 장갑차가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못 견디고 그 정도로 물살이 셌어요. 근데 우리 대원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손만 잡고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대체. 구명조끼가 보급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안 됐으면 현장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해안가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그 강가 주변을 수색을 할 수는 있지. 그러나 어떻게 물에 들어가라고 하냐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장화를 신었는데 그 장화가 도리어 빠져나오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화는 물이 깊이가 장화보다 낮으면 물이 안 들어가지만 물이 깊이가 장화보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더 무거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멜빵처럼 이게 달려 있나 봐. 그 장화가. 그러니까 벗겨지질 않는 거야, 잘. 비상 상황에서는. 그리고 장화가 이게 모래바닥이래요, 저 바닥이. 강이. 그러니까 장화가 모래에 푹 빠졌을 경우 발을 못 빼고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원들을 들어가게 했던 현장 지휘관의 판단은
이거는 정말 사지로 아이들을 몰아넣는 격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왜 구명조끼가 보급이 안 됐는지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하면서 저게 들어갈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면 구명조끼를 보급을 했어야죠. 네. 소방대원들이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소방대원들은요 철저하게 안전장치 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구조할 때 네. 저렇게 무모하게 아무것도 안 들고 무슨 최소한 아니면 이거 뭐라 그래 튜브 같은 거라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명조끼가 없으면 소방대원들도 다 튜브 들고 자기 구명조끼 입고 들어가요. 안전장치 안 하고 들어가질 않아. 인명구조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병들은 전투의 전문가지 해병들이 구조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해병대원들을 저렇게 무모하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들여보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더 황당한 거는 저 해병 지금 최상병 같은 경우에 아버님이 27년 동안 전라북도 남원에서 소방대로 근무했었어요. 남의 생명 얼마나 많이 구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두 분이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이냐면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시험관 시술로 10년 만에 그래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외아들이야. 자식이 하나예요. 나도 부모고 박정호 기자도 부모인데 외아들이 그렇게 됐으면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삶의 의욕이 완전히 상실돼요. 그러면 아니 군대 보내놨더니 국가 지키라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해병대 제가 해병대 출신이고 후배들이지만 정말 기합 빠졌어요. 저 지휘관 대체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됩니까? 그 상황에서 그리고 물속에 들어갈 땐 얕은 물이든 깊은 물이든 관계없어요. 모두 다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참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고 왜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좀 무모할 정도로 이런 수색 작전을 벌였는지 뭔가 또 충성 경쟁이 있었던 거 아닌지 이런 우려도 좀 들고 그렇죠. 위에서 압박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이고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뭐 장비 뭐 준다 뭐 돈 준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해병대원 장병들 구명조끼 하나라도 이거는 해줘야죠. 지난번에 무슨 옷 피복 관련해서 속옷 이런 것도 좀 끊지 않았나요? 약간 줄이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건 그냥 그 기억을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수현장 이 물도 그렇지만 산사태 현장에서도 장병들 거기도 이제 복구 작업하고 있는데 그 뭐 헬멧이나 아니 무릎 보호대 이런 거 없이 그냥 돌무더기 떨어진 그거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비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죠. 우리 장병대에 대해서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소방관들도 다 하고 간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모자 다 그럼요. 헬멧 쓰고 그리고 들어가도 다 차려 있고 전문가들도 그러는데 이 비전문가들의 군인들이 전문가입니까? 민간인인가 안전 상태에서 민간인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안전 보호장구도 안 주고서 가서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뭐 이제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저도 이제 산불 나서 투입된 적이 있는데 산불이 번지지 않게 그 뭐 삽 들고 가서 뭐 흙으로 막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때도 저희도 뭐 이 어떤 장비 이런 거 없이 가서 맨몸에 가서 수건 하나 두고 갔다가 뭐 숨 막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의 소모품처럼 이 군 장병들 생각하는 이런 개념, 이런 생각, 그런 인식이 20년이 지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대로예요.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꿔야 되고요. 저는 이 뉴스 보고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던데 이거 보셨어요? 뭐예요? 최수근 이 상병 빈소의 아버지 이걸 아버지 부가 아니라 지아비부로 표시해놨어요. 맨 처음에 나중에 바꾸긴 했지만 진짜 부구할 때 그 부자에 써놓은 거예요. 아비부가 아니라. 정신이 어디다 두면 이거 뭐 하는? 그러니까 참 저는 해병대 애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가 이게 국민들한테 엄청난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이 국민의 신뢰를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전쟁이 필요 없을 때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욕을 먹고 있는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또 그 장례식장의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것이 과연 맞겠습니까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 10년 만에 얻은 외동아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